지금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곳, 바로 이란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거대한 머니무브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유, 에너지, 그리고 시바이누와 도지코인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왜 웃게 될지 그 확실한 근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민코인으로 내 집 마련? 여러분, 지금 이란 상황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시위가 아니에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무려 47년 만에 찾아온 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년이었죠. 25년 12월 28일 이란 경제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상인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누군가요? 가장 보수적이고 현 정권을 지지했던 층인데 이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 이미 끝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월 8일 정점을 찍은 시위는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잠시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불씨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번 시위가 무서운 이유는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체제 타도를 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특정 이슈, 예를 들어 부정선거나 휘발유 가격 인상 같은 단일 이슈였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과거 팔라비 왕조를 그리워하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혼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것. 전 세계 자본은 이미 이 불안정한 에너지 강국을 대신할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총칼로 진압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2009년에도 2019년에도 그랬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40%를 넘고 식료품 가격은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환율은요? 말도 못합니다. 1달러당 160만 리알까지 치솟았어요. 이 정도면 돈이 아니라 사실상 종이 조각이죠. 국민들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름을 정제할 기술이 부족해서 보조금에 의존해 왔는데 그 보조금마저 끊기니 삶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법정 화폐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같은 자산들이 주목받는 이유 알고 계시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패권을 쥔 국가들이 흔들릴 때 자본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시바이누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은 잠시 후에 이어가고요. 다시 이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위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핵심 조직,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란에는 군대가 2개입니다. 일반 국방군이 있고 그 위에 이슬람 혁명수비대라는 별도의 거대 조직이 있죠. 이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 신정 체제에만 충성하도록 설계된 친위대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군대의 배신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단순한 군 조직이 아니에요. 이란 경제의 20%에서 50%, 어쩌면 그 이상을 장악한 거대한 군산 복합체입니다. 에너지, 건설, 운송, 물류까지 이들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장비 역시 일반 군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특히 고두스군이라고 불리는 해외작전 특수부대가 있는데요. 고두스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름만 봐도 이들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옹성 같은 혁명 수비대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윗선은 당연히 잘 살겠죠. 하지만 밑에 있는 병사들은 결국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총을 겨누라는 명령, 여러분이라면 쉽게 따를 수 있으실까요? 명령 앞에서 고민하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포를 거부해 처벌받는 사례도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혁명 수비대조차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끝까지 체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 거리에는 기묘한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시위를 진압하는 군인들 중 일부가 페르시아어가 아닌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란 정부가 자국 군인들의 양심적 거부를 피하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같은 외부 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입니다.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지 못하는 군대를 대신해 아무 연고도 없는 외부 인력을 투입해 진압하고 있다는 거죠. 장갑차 위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부상자까지 쫓아가 사살하는 잔혹한 상황. 심지어 의료진까지 처벌하는 모습은 오히려 정권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제로는 10,000명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외세에 의존해 자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은 이 신호를 종말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계 상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내 코인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상관이 정말 큽니다. 세계사 위에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흔들리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자본은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란의 리알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가 내 미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이제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나아가고 있고, 시바이누는 AI 기반 생태계를 통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커뮤니티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란 시위대가 하나로 뭉치듯 코인 시장에서는 도지와 시바이누 홀더들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바보라서 이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해도 위성 통신을 통해 정보가 흐르듯이 어떤 중앙 통제도 받지 않는 이 코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이란에서 우리 계좌로 그리고 시바이누의 본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바이누의 창시자이자 대표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 그가 지난 6개월 동안 유독 조용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개발자가 도망간 거 아니냐, 시바이누 일 안 하냐,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 쿠사마가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쿠사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립토를 넘어서 AI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 또 AI냐? 지겹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AI 코인들은 사실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우리도 AI 한다, GPT 쓴다, 이런 정도의 테마에 가까웠죠. 하지만 쿠사마가 준비한 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순한 코인 놀이를 하는 게 아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서 돈을 만들어낸 건 사람이었습니다. 채굴자가 채굴하고 트레이더가 매매하고 개발자가 개발했죠. 그런데 이 역할을 AI가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바이누의 가장 큰 약점은 발행량이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손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AI, 수천, 수만 개가 생태계 곳곳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으로 시바이누를 사서 소각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시바이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럼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바이누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시바리움, 거래소, 게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죠. 이걸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비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보안 업체에 수십억 원씩 비용을 지불해왔고 그 비용은 결국 사용자 수수료에서 나갔습니다. 쿠사마의 계획은 이 보안 자체를 AI로 바꾸는 겁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코드를 감시하고 해킹을 막아주면 외부로 나가던 비용이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바이누를 시장에서 매수해서 소각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는 콘텐츠도 만들어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음악까지 계속해서 생산해내죠. 이 콘텐츠들이 소비될 때마다 발생하는 작은 수수료들이 쌓이고 그게 다시 소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AI는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처럼 중동 정세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전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지 못한 AI 프로젝트는 결국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크립토 재단들이 집중적으로 찾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다면 시바이누의 AI 혁명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쿠사마가 언급한 파트너, 그건 단순한 콘텐츠 회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란 사태로 전 세계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둘째, 시바이누는 AI 기반 생태계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이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에너지 효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AI와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 그 중심에 있는 자산이 앞으로의 핵심이 됩니다. 시바이누가 상승하게 되면 그 뒤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인프라 코인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 배터리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그동안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함께 계속해서 큰 가격 하락과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 단순한 하락 구간이 아니라 이 상황들이 과거에도 2번 똑같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과 같은 바닥 구간에서 기업들의 매수세와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와 재단의 일정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조만간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구간에서 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400% 그리고 150%가 넘는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그동안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매도되면서 계속된 가격 하락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덤프 물량이 매도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시바이누 코인 물량이 또 한 번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손실폭이 큰데 추가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의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락업 해제 일정이 1년 만에 진행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처럼 또 한 번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시로 과거 큰 논란이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 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에 가격을 상승시킨 뒤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팔아넘겨 기관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우리는 그저 올라가는 것 같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보려고 물량을 잡았던 건데 기관들의 락업 물량을 넘기기 위해 여러 호재를 발표하며 가격을 펌핑시킨 뒤 던져대는 물량을 우리는 좋다고 받아먹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의 일정 전에는 크고 작은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가격 상승 이후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이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1년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큰 가격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욕심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큰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누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할 목표 가격, 그리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할 시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모두 공개했다가 만약 이 내용이 퍼지게 되어 재단 측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일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구독자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해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일정과 정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해당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여러 투자 강요 및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채널의 성장을 위해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도 주십니다. 한두 기업만 움직였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타이밍과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 일정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이 1년 만에 풀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해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상승해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결국 또 한 번 대규모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단 일정과 VC들의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